안녕하세요 여러분. 1차 시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면 같이 얘기 나누었습니다. 2차 시에서는 그러면 국내 및 해외에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얘기하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회적 기업은 오션 클린업이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친구는 보얀 슬렛이란 친구인데 그리스에 놀러 갔다가 수영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해양에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드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이 쓰레기, 태평양에 있는 이 쓰레기 문제가 거의 제7의 대륙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쓰레기가 해안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배를 타고 쓰레기를 이렇게 수집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오히려 이 방법을 반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해류가 있죠.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것처럼 이제 물이 이렇게 떠돌다가 쓰레기가 항상 일정한 곳에 모이는 것을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이제 대형 그물망을 설치해서 놓고 주기적으로 그 쓰레기를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썩지 않는, 주로 이제 쓰레기의 대부분이 비닐이랑 플라스틱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형 그물망을 통해서 수거하고, 또 수거된 쓰레기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판매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상 과학적으로도 또 입증이 됐는데, 기존의 쓰레기 수거 방법보다 30% 정도의 비용만 들여서 실제 이제 비용을 들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를 기존 방식보다는 한 7,800배 정도에 달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걸렸던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게 되면서 유엔에서 환경 관련된 가장 큰 상을 17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또 보시면은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은 탐스 슈즈입니다. 탐스 슈즈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한 개의 신발을 사면은 저개발 국가에 이제 한 개의 신발이 전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사실 이제 미국의 CBS에서 레이싱 자동차 레이싱 말고 정글의 법칙처럼 생존 레이싱에 참여해서 1등을 하면은 전 세계 일주를 하게 됐는데 아깝게도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했는데 아르헨티나를 가고 싶다고,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갔는데 처음에 촬영을 할 때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발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있고요.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균에 의해서 상처난 곳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또 토양 가운데 살고 있던 기생충 같은 것을 통해서 상피병이라는 병에 수많은 아이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피병에 걸리면 아이들의 발등이 코끼리 발등처럼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질병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신발을 사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어떻나요? 자기가 가진 돈은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발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비즈니스 방식을 현지에 있는 청년과 의기투합을 해서 사람들한테 아르헨티나식의 가볍고 디자인이 이쁜 신발을 판매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판매됐을 때 수익금의 일부를 통해서 신발을 제공하는 원포원이라는 이 유명한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주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주는 신발이 내가 사는 신발과 똑같이 고퀄리티의 좋은 신발이 아니라는 점이 비난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현지에서도 신발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있었을 텐데 이곳에 와서 무료로 줌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마이클 블레이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지급했던 신발이 닳아지거나 다시 이제 신을 수 없게 되면은 일정 나이까지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현지인을 채용해서 신발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그 구호는 Shoes for Tomorrow라는 구호를 달고 있는데, 사실상 회사의 포지셔닝은 신발을 파는 업체라기보다는 일상의 소비 행동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키바라는 기업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키바의 창업자는 이제 제시카 제클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라민뱅크의 사례를 들고 이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 그라민뱅크는 유누스 총재는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고, 그라민뱅크는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론, 그러니까 소액 대출에 대한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제시를 해서 세계 10대의 그 혁명적인 사례로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취약계층 여성 가정에게 소액 담보 대출 해주고, 이분들이 이제 혼자 오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죠. 5명에서 그룹을 해서 오게 되면은 소액 대출을 해주고, 첫 번째 여성분이 그 돈을 갚았을 때 또 두 번째 여성분에게도 기회를 드려서 이들이 그 대출을 통해서 생계 수단을, 자기 비즈니스를 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 그라민뱅크 이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돼서, 제가 2월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거기도 이제 그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똑같은 방식을 차용해서 그 지역의 여성 근로자분들이, 여성 가장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만, 이분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꿔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이 키바도 그라민뱅크의 사례를 보고 실제로 이제 직장을 다니던 분이었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린지 실행을 해보는데 그 주민들에게 무이자로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의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 그 대출했던 돈을 전부 다 받게 되고 성공적인 케이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델 자체를 더 확장을 하게 되죠. 어떻게 확장했을까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도 키바 사이트에 가서 25불을 도네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을 하게 되면 후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돈으로 어떻게 본인의 비즈니스를 계획해서 실행하고 돈을 갚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25불이 전달이 되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고, 그 창업자들을 격려하거나 또 응원하는 메시지들도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25불을 다시 갚게 되죠. 갖게 되면은 또 이제 투자자, 그 소액을 투자했던 분한테 또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사이트 내에서 다른 분에게도 이걸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5불을 그냥 다시 가져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또 다른 케이스에 이제 투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소액 대출이 오히려 고액 대출보다 약 그러니까 99.7% 정도의 회수율을 가지게 되고요. 이 기업의 성과는 5년간, 창업 이후에 5년간 약 7,700억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200개의 나라에 160만 명한테 이러한 그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단순한 후원 자체가 그 사람의 한테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데서 조금 더 삶의 의지와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투자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돈을 삶의 기회를 투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전달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그럼 좋은 사회적 기업이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딜라이트라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딜라이트는 김정현 대표가 제가 알고 있는 대학생 때 창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소셜 미션은 돈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그 보청기 가격이 적게는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기업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5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누구나 보청기를 살 수 있도록 만들었죠. 여기서 35만 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취약계층이 의료기기나 보조기기를 구매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3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은 지원금을 통해서 그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대를 그렇게 낮췄습니다. 어떻게 낮출 수가 있었냐면 그 보청기의 핵심 부품은 이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보청기나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보청기 가격이 높아졌던 이유가 사람마다 귀의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제품을 표준화하고 다량으로 찍으면서 제품 원가를 줄이게 됐고 또 3D 프린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커피와 제과류를 만드는 베어베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제조 공정이나 과정 자체는 장애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 공정 자체를 상당히 단순하고 세분화해서 장애인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무언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자존감과 또 처음에는 소비자들도 과연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건이나 제품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을까 했는데 그 기대나 그 어떤 편견을 충분히 극복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연 50억에서 60억 정도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그 상장을 준비하는 사회적 기업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재무적인 큰 성과를 올리는 기업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일자리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 해외와 국내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모두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과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례를 들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